조선시대 왕실의 진상품이었던 하만 파수곶감이 제철을 맞아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 스포츠 화합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내년에는 경남에서 열립니다. 105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 이슈를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난 6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8일 수험생에게 통지됐습니다. 전 과목 만점자는 전국에서 1명으로 과목별 만점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하만 파수곶감이 본격적인 출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감 자체로도 당도가 높아 파수곶감은 더 쫄깃하고 달다고 하는데요. 출하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군 함안면 여왕산 중턱에 있는 파수리 마을. 덕장에 주황빛감들이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여왕산 자락의 차가운 산바람과 따뜻한 햇살로 얼었다 녹았다 40여일이 지나면 임금님도 반했다던 하만 파수곶감이 완성됩니다. 여기 산간 지역에 되어서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좀 따뜻하고 밤에는 춥고 하니까는 꽃감의 당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조선 숙종 때 진상품으로 올렸을 정도로 그 맛과 품질은 잘 알려진 파수곶감. 파수곶감은 다른 곶감과 달리 끝 모양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만 고유 품종의 수시감을 사용한 하만 파수곶감은 씨가 적고 당도가 높아 천알미의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만에서는 매년 470여 농가에서 1,700여 톤의 파수곶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간 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면서 농가 소득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파수곶감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하만 꽃감 축제 행사와 택배비 지원 등 하만 꽃감 홍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감 박피기, 건조시설, 꽃감 포장재, 저온 저장 시설 등 꽃감 생산 기반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 있는 하만 파수곶감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됩니다. 헬로TV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국을 스포츠로 하나로 묶는 축제하면 전국체육대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내년 105회 대회는 15년 만에 경남에서 열립니다. 한국 현대스포츠사의 기록을 쓰고 있는 전국체전의 역사를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회 전국체육대회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입니다. 조선체육회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배재 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연 1회 전 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104회 전국체전까지 경남에서는 4번의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1957년 경상남도 부산부 개최를 시작으로 82년 63회, 97년 78회, 2010년 97회 경기가 각각 마산, 창원, 진주에서 개최됐습니다. 홈그라운드의 효과까지 더해져 경남은 2위와 3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은 105회를 맞습니다. 주 개최 도시는 김해. 26회 10개 정식 종목으로 시작한 전국체전은 내년에는 49개 최대 종목으로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의 최고 다관왕은 17살의 체주유망주 문건양 선수입니다. 문 선수는 올해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목에 걸며 104년 전국체전의 다관왕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04년간 펼쳐진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만 114만여 명. 독립운동과 6.25 전쟁 시기를 빼고 전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전국체전은 내년 새로운 기록과 화합, 우정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의 바다를 보호하고 어족 자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최근 창원시의회가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관리선의 수와 규모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어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 대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개정안을 발의한 오은옥 창원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의회 오은옥 의원입니다. 네, 먼저 창원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진 힘든 시기에 제가 이제 우리 주변의 바다의 어족 자원 보호나 어획 활동 질서 유지 등의 방법을 조금 알아보다가 어업과 양식장 관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례의 내용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조례는 사실은 지금 뭐 수산업법 전부 개정 및 또 양식산업발전법이 좀 분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는데요. 어업과 양식업에 쓰이는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관리선 규모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와 통합을 하면서 조례명도 이렇게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는데 이게 이제 조례는 대부분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정수 기준을 통해서 그걸 도모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관리선을 그 양식장에서 필요한 어선으로 정하면서 이제 어장의 질서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좀 더 어획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족 자원 보호죠. 그러니까 어업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관리선이라 하는데 어족 자원 보호와 사고 방지 등을 또 이렇게 위해서 일정 수면 명적당 운영할 수 있는 관리선의 수를 제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구획어업이 관리선 정수 산출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엔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관리선의 총 규모 총 톤수도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선의 정수를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종류를 확대해서 어획 활동의 질서도 유지가 되고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좀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은옥 의원과 창원시의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건 지방대뿐만이 아닙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HCN 이완종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 위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7일) 오후 1시 5분쯤 거제의 한 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40대 남성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당시 10여 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8일 새벽 0시 1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잠을 자던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이 불로 필로티 층에 있던 오토바이 10대와 자전거 4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을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 원서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A씨에게 지인 B씨를 통해 3번에 나눠 1,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8일 수험생에게 통지됐습니다. 경남 지역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별 상황에 따라 강당이나 교실에서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가운데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성적표를 확인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8일부터, 재학생은 11일부터 온라인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전과목이 어려웠던 이른바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힙니다. 전과목 만점자는 전국에서 1명으로 과목별 만점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8일 해군병 697기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6일 입영한 200여 명의 해군병들은 체력 단련과 야간 전투 행군, 전투 수영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5주간 거쳤습니다.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정훈 이병이 교육사령관상을, 윤현식 이병이 기초군사교육단장상을 받았습니다. 김성학 해군 교육사령관은 훈시에서 강인한 바다 사나이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해군병 697기는 특기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고 이후 부대별로 배치됩니다. 거제시의 첫 주민조례 청구인 거제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가 8일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정 임금, 휴식,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대한노인회 창원지회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8일 창원시청에서 우리 동네 경로당 이웃 살피미 업무 협약을 맺고 고독사 예방과 경제 위기 가구 발굴에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